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분리막 중에서는 핵심 4대 소재 부품 같은 경우 대장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2차 전지 소재주, 특히 4대 소재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중에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 어렵지만 그 속에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또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려다가 보면 일단 배터리 구성, 배터리가 가격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가 가격 중에 한 51%를 차지하고 음극재가 12%, 분리막이 7%, 전해액이 4%, 기타가 있고 감각 삼각비가 한 24%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이 4대 소재 부품 중에서도 움직임이 각각 다릅니다. 가장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양극재인 에코프로 BM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먼저 상승을 했고요. 큰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는 전해액입니다. 엔캠이 상승을 큰 랠리를 펼쳤고, 그리고 지금 음극재 중에 대주전자 재료가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가장 안 움직인 게 분리막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분리막 쪽에서 한 종목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뒤쪽에서 분리막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분리막 중에서는 WCP, 왜 WCP에 관심을 가지는지는 자세히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처럼 4대 부품, 핵심 4대 소재 부품 같은 경우 대장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대장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먼저 대장주를 공부를 하시고, 요중에 대장주라는 건 결국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입니다. 작게 겹다리만 걸쳐져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생산하는 캐파가 있어서 글로벌 순위 안에 들어갔다, 이런 기업들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기업들 속에 먼저 공부를 하시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위에 더 작은 소재주로 가야 되니까요. 대장주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LG화학이나 코스모신 소재 정도. 그 다음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캠,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 분리막은 WCP, SKIE 테크놀리지, 그 다음 음극재는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제가 요 대장주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전해액 대장주는 엔캠이니까요. 우리가 엔캠에 대해서, 엔캠이 지금 대장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엔캠이 꺾이게 되면 이등주인 동아기업이나 솔브홀딩스에 대해서도 굳이 관심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엔캠이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엔캠 한 종목을 분석하고 전액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엔캠입니다. 실적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49억입니다. 149억. 하지만 올해 1분기는 118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가 큰 폭에, 주가는 정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적자가 큰 폭의 적자가 나왔다. 이건 관심 가지기는 어렵잖아요. 주가 상승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않으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로 가는 케이스들도 많고요. 여기에 또 하나가 나온 것들 중에 전환청구권 행사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보면 261억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가 나왔고요. 전환청구권 행사라 그러면 조금 어려울 건데, 어떤 기업이 전환 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이제 투자금을 모았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 전환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이때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가거든요. 이때 주식을 전환을 할 때는 얼마로 전환이 되는지,
이건 현재 주가하고 상관없이 전환사채 발행이 될 때 얼마로 전환이 된다 약정이 돼 있습니다. 앵커엠 같은 경우는 얼마로 전환이 되는지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시를 보게 되면 뭐 261억 중에 193억 그리고 2억 원 주당 72,603원으로 주식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66억 나머지 66억 원 68,048원의 주식 전환이 됐고요. 이걸 이제 평균 내면 261억 전환사채가 주당 71,451원의 주식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전환이 되는데 주당 한 7만 원, 7만 천 원대 주식 전환이 됐다. 그러면 얘네들이 전환시킨 어떻게 보면 세력이죠. 200억 이상 큰 돈을 움직이니까 이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을 할까 더 보유를 해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261억 전환사채가 평균 단가 71,451원 전환이 되는 가격이 71,000원대잖아요. 그거보다 주가가 290% 이상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나오면 수익 실현을 할 확률이 높죠. 이 얘기는 전환사채 가진 사람이 주식으로 전환해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때가 보통은 주가가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어떤 큰 돈이 빠져나갈 때가 고점일 확률이 높죠. 따라서 앵캠은 출렁출렁 하더라도 뭐 추격하기보다는 큰 세력, 전환사채 세력들이 빠져나가니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 봐야 되고요. 따라서 뭐 전액 같은 경우들은 지금 들어가는 시점은 아니고 지금은 관망을 하고 빠져나가고 수익이 많이 났다면 전환사채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일정 부분 실현한다. 수익 실현 관점으로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한참 떠오르고 있는 언급제 대장주인 대조전자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조전자재료 먼저 실적입니다. 대조전자재료 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 때 영업이익이 2억인데 올해 1분기 때 50억으로 늘어났고요. 단순히 영업이익만 늘어났는 게 아니고 매출액도 374억에서 462억.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이건 업황이 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업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요 중에서 또 하나를 보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를 보게 되면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71만 주 공매도가 있었는데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한 25만 주 많이 줄었거든요. 공매도가 훅 줄어 있고요. 공매도가 먼저 줄고 5월 20일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주가가 상승하고 공매도가 줄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공매도가 먼저 줄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극재에 아직 공매도가 많은 이런 종목들은 공매도가 먼저 줄고 왜 그러냐고 하면 공매도 했던 세력들을 보면 주가가 낮을 때에 공매도 청산을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 있을 때 공매도가 줄었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조전자재료가 공매도가 줄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맞춰졌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여기서 앵캠하고는 조금 다른 610억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앵캠에는 전환사채 발행돼 있던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돼서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전환사채가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평균 1년 이상은 주식 전환을 못합니다. 보호기간이 걸리니까 이후 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앵캠처럼 이런 전환사채 평단가 비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환사채 주식 전환하는 가격하고 주가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610억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할 때 12만 3,922원인데 지금 주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금 높은 위치니까 요 비슷한 위치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루 이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장기간 1년 이상 중기로 본다 생각을 하고요. 길게 봤을 경우 엔캠처럼 전환사채 610억이 큰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을 확률도 높고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전환사채를 누군가는 큰 돈을 두고 매수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언급제라는 거 본질적으로 우리가 언급제를 보게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 전기차 대중화가 오는데 대중화 중에 가장 걸림돌 중에 하나가 역시 충전 시간이죠. 충전 길면 좀 불편한 측면이 있는데 충전 시간을 빠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건일 수 있는데 기존까지는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양극재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서 충전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니켈 함유량이 80%를 넘어가 있고 거의 90%에 근접을 하니까 양극재에서 충전 시간을 높이기는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극재에서 그중에 실리콘 언극재에서 꿈의 충전 시간을 달성할 수 있게 5번 충전을 해서 500km, 600km 갈 수 있게 기술적으로 여기까지 가능한데 아직은 여기까지가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리콘 언극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포커스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기업은 우리나라에 대조전자재료가 유일합니다. 대조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실리콘 언극재를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에 납품을 하고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중화 시점에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언극재고 공매도가 줄어들었고 실적이 좋아졌다. 여기에 또 대량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기적으로 매수해서 충분히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분리막. 아직 분리막에 대해서는 여러분 큰 움직임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양극재 큰 상승이 한번 나왔고 엔캠을 중심으로 한 전해의 큰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전자재료가 상승이 나왔고 참고적으로 제가 3월달 출연을 해서 대조전자재료 설명드리고 엄청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도 지금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양극재 중에 분리막대 중에 한 종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리막 지금 보시면 글로벌 캐파가 있는 분리막은 우리나라에 SKIE 테크놀리지, 그 다음에 WCP 두 종목입니다.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건 실적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봐야겠죠.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일단 WCP입니다. WCP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인데 원래 6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줄어들었는 것에 비해서 매출액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매출액을 보게 되면 작년 1분기 750억인데 올해 1분기 1224억으로 확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분리막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기업이 폭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내포가 되고 있고 분리막 가격은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제가 좋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미래에셋 리포트에서 나온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고 리포트 뒤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WCP 관심을 가지고 특히 공매도에 대해서 WCP는 부담이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딱 시작할 때 6만 주인데 지금도 6만 주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고요. 대신 SKIE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도 큰 기업이고요. 여기에다가 공매도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보면 작년 11월 3일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71만 주인데 지금 68만 주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리막 중에 큰 어떤 순환 상승을 보고는 WCP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재 대장주니까 양극재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실적을 보면 작년 1분기 때 무려 1,073억,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때 66억으로 93%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고 있고, 이 가격 경쟁에 따라서 뭐 가격 인하 압박, 그래서 보게 되면 양극재 수출 판가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 판가 가격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시점은 결국 실적으로 또 보여질 거니까요. 아직은 이런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은 좋은 건 아니고, 특히 뭐라 그럴까, 공매도 세력은 정말 지긋지긋하지요.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쳤는 게 뭐 11월 3일, 작년 11월 3일 504만 주인데 아직도 470만 주, 뭐 한 7% 정도 줄었는데 크게 줄었는 것 아니니까요. 공매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얘기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말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가 확 줄었을 때, 그때 그리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오니까요. 공매도는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 감소돼야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수익을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하락하면서 줄었을 때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그대로고요. 특히 공매도 같은 경우는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작년 11월 3일 304만 주인데 지금 299만 주가 남았으니까요. 이건 거의 뭐 공매도가 그대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양극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LNF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큰 적자로 갔거든요. 보면 작년 1분기에 404억 흑자에서 올해 1분기 2038억 큰 적자까지 났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고려를 한다면 양극재에 대해서는 지금 접근하기보다는 아직도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관망을 하자. 관망을 하다가 공매도가 줄고 판가, 양극재 수출 판가가 뭐 반등을 하는 시점, 조금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유리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양극재는 아쉽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 설명을 드리고요. 미래에셋,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미래에셋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리포트를 요게 화면에 조금 보일지, 이게 워낙 뭐 빽빽해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 보면 뭐 P가 있고 Q가 있고 수익성이 있습니다. 보면 뭐 왼쪽에 보면 P라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 단가라고 보시면 되고, Q는 물량입니다. 따라서 P 곱하기 Q가 결국은 뭐 매출액, 실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지 Q가 증가를 하는지 그걸 나타냈다고 보면 되고, 빨간색은 증가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Q에 따라서 그 밑에 수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4분기 기준 수익성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것은 보면 동박, 그 다음에 분리막. 그래서 보면 앞에서 제가 분리막을 관심을 가지자 설명을 드렸는 게, 보면 분리막은 3분기부터 4분기 계속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Q, 그러니까 판매량이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거다. 요렇게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직 상승하지 않은 분리막 WCP에 대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자고 설명을 드리고,